정묘일주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정묘. 이제 정묘일주 하려면 이제 오행을 좀 알아야 되겠죠. 보통 병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태양이 세상을 감싸 안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화는 살아있는 또는 살아가는 그런 것을 위한 하늘의 배려를 병화라고 한다면, 정화는 죽어있는 또는 죽어가는 것에 대한 하늘의 배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뭐냐면 정화는 죽어있는, 죽어가는 것에 대한 이것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정화거든요. 그래서 병화는 꽃이 피는 것을 형상화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나뭇가지에 꽃이 이렇게 피어나는, 꽃망울을 터뜨리는 것을 병화라고 한다면, 정화는 그 꽃이 시들어서 죽은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정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꽃이 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꽃이 지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꽃이 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화는 무언가를 마무리하고 가공해서 새로운 것으로 발전하기 위한 쓰임을 갖는 것이 정화입니다. 그래서 병화는 살아있는 것들을 통솔하고 키우는 작용을 한다면, 정화는 죽어있는 것 또는 죽어가는 것들을 재가공하는, 그래서 집중력을 갖게 되는, 빛 대신에 열을 선택한 거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열을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해야지 그 물건을 녹여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화는 문과적인 소양, 정화는 이과적인 소양, 이것을 띠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그 정화가 그래서 한 곳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뛰어나다거나 직감력, 애지력, 뭐 또 꿈이 잘 맞는다거나 이런 것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묘 그러면 물상으로 이렇게 촛불 켜놓은 것 같은 형상,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춘다고 해서 역술인도 직업으로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일주는 직업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또는 애지력이 있어요,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뭔가 물건을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집중력을 요하고 인내력을 요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화일간 자체가 정화만 놓고 얘기하더라도 뭔가 집중력이 있고 인내력이 있는 그런 일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병화는 되게 전체를 포용하기 때문에 좀 대범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정화는 한 곳만 계속 바라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소심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A형들한테서 정화일간을 많이 보게 되기도 해요. 근데 열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욱하는 그런 기질이 있다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화 이렇게 되면, 정화는 봐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간목을 보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속력을 갖게 되는 거고요. 경금을 보면 자기 자신을 재련해서 필요로 하는, 쓸모 있는 그런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신금을 보게 될 경우에는 가치 있는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잘 팔리는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묘목은, 지지에 있는 묘목 자체는 이제 막 씨앗이 발화돼서 싹을 틔우는 형상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이게 떡잎이 이렇게 벌어지는 형상을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동물로는 토끼를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눈치가 빠르고 환경 변화에 민감한 그런 성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세상이 이제 막 발을 내디딘 그 토끼와 같은 그런 형상과 모든 만물이 마무리되고 새롭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정화가 만났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화가 한 곳을 계속 재련하고 단련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 막 새롭게 시작하는 놈을 만났으니까 좀 독하지 못하고 마음이 좀 여려져서 그 어떤 일을 할 때 그 뭐라고 하죠? 그 용두삼이 한다고 하잖아요. 야심차게 뛰어나왔는데 정화가 이제 그만 뛰어나오고 줄여서 너는 꽃이 지고 열매를 맺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어린 아이한테. 이렇게 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가 흐지부지 돼버린다거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묘목 자체가 원래 습한 거잖아요. 이제 막
싹을 틔운 것이 불을 만들려면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작은 잘하고 마무리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이 정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계획은 잘 세우는데 계획에 맞게끔 이렇게 행동으로 연결하거나 그러는 것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 정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지에서는 해수가 있어서 해, 묘, 미, 목국을 이루면 수생목, 목생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부도 잘한다거나 그런 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자수를 보게 되면 자묘형 그러잖아요. 이러면 이제 뭘 해보기도 전에 중단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해서 지지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요. 사주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습하다라고 한다면, 습하다라면 이제 목이 많다거나 뭐 개수가 많다거나 이러면 습해질 수가 있잖아요. 습해지면 화식이 되기가 쉽습니다. 화식이 됐다라는 것은 불은 피우지 못하고 연기만 피운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은 오래 가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는 소문만 무성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대신 이제 정묘일주가 사주가 습하면 또는 습한 대운을 살아가게 된다면 습관을 이상하게 들이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습관을 들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묘일주가 습하면 대체적으로 뭐 알코올 중독 또는 약물 중독 또는 그 흔히 어렸을 때 뭐 애니메이션에 빠져서 자기만의 정신세계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뭐 오타쿠 이런 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묘일주가 약간 오타쿠적인 기질도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역학을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오타쿠적인 기질을 갖는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나요?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지에 이제 육친적으로 봤을 때는 편인을 뒀어요. 편인 일지. 편인을 일지에 뒀다라는 것은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만의 정신세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자기만의 정신세계가 강합니다. 고집이 강해요. 생각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인관계를 뜻하는 의미에서 이제 묘목이라고 하는 편인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짧게 많이 만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깊이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대화가 통하는가, 나랑 그 코드가 맞는가 이런 것을 먼저 살펴보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 일지에 묘목하고 인성이 있으니까 연상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또는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난다거나 그러는 경향이 있고요. 어머니의 통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거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정묘일간이면 장남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해 봐야 되고요. 고향이 또는 집이 본가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 정묘일주 그랬으니 대화가 좀 잘 통하는 좀 정신연령이 높은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병인일주 같은 경우는 남편의 사랑을 잘 받을 수 있어요. 또는 본인 스스로가 만족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묘일주 같은 경우는 묘목이 정화를 잘 생하지를 않으니까 해수가 있으면 해수가 묘목을 생했으니 내가 남편의 사랑을 만족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해수가 없고 자수가 있다거나 또는 수생목이 안 되고 있다거나 한다면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갖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 투덜거리는 그런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을 수 있어요 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정묘 그러면 약간 외롭고 고독한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정묘일주는 병인일주와 다르게 애정 성향이 조금 불편한 그런 기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애정 성향이 좋아지려면 사주가 조금 건조한 그런 느낌이 있어줘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너무 습해버리면 생이 안 되니까 외로움을 많이 타는 거고요. 건조하면 묘목이 다 바짝 말라서 정화를 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 스스로가 만족하는 삶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정묘일주 12운성도 얘기했는데요. 병지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병지에 해당되는 이유가 있겠죠. 정화는 꽃을 지게 하고 물건을 재련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묘목은 이제 막 시작했으니 이것을 말려서 재련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병든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유부단해지기 쉬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12운성은 잘 쓰지 않으니까 그냥 정묘일주 전체적으로 정묘일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인내력은 있으나 여러 가지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으니까
용두사미 할 수 있어요. 약간 소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죠. 대신 예지력, 신미안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자기가 좋아하는 것,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정묘일주의 특성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여지나요? 아무튼 정묘일주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정묘일주는 연애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어쨌든 정묘일주 같은 경우 건조하면 목생화가 잘 이루어지니까 그나마 좀 낫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또 그것도 얘기해야 되나? 적어 주려면 이과적 소양, 그리고 뭐라고 하나요? 변두리 학문 좋아함. 변두리 학문 그러니까 좀 그렇죠. 국영수를 제외한 학문을 변두리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정묘일주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데 요즘 왜 이러나 몰라. 이거 안 띄워놨죠. 이제라도 띄워봤습니다. 정묘일주 안 띄워놓고 혼자 막 타이핑하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뭐 생방이니까 이거 다시 찍을 수는 없잖아요. 정묘일주 이렇습니다. 이걸로 정묘일주 오늘 마무리 할게요.